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고립된 피해자와 치료자 사이의 갈등. 미국 독립영화의 거장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 윌 헌팅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받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피해자와 그의 마음의 문을 열려는 치료자 사이의 팽팽한 갈등과 긴장감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대학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21세 청년 윌 헌팅과 그를 치료하려는 심리학 교수 숀 맥과이어 간의 소통과 교감이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맷 데이먼은 잘 알려진 대로 하버드 대학 출신이지요. 그는 문예창작과 수업 때 썼던 50페이지 분량의 단편 소설을 친구 벤 애플렉과 합심해 영화 각본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영화는 1998년 제70회 아카데미상 9개 부문에 올라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각본상을, 로빈 윌리엄스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죠. 아일랜드 이민 후손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양부의 학대를 받고 자란 주인공은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런 재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삽니다. 동네 건달들과 어울리는 그는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면서 상습적인 사기, 도벽, 폭력 전과로 감방을 제집 드나들듯 합니다. 타고난 재능의 발현을 맡고 있는 암울한 주변 환경과 현실이 그의 삶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에 드러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된 데는 어린 시절 받은 양부의 학대가 중요한 트라우마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의 천재성은 제럴드 램보 교수의 눈에 띄게 됩니다. 램보 교수는 MIT에서 잘나가는 수학 교수였고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램보 교수에게 당신은 수학적 재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천재성이 윌에게는 있었지요. 폭력 사건으로 윌이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이자 교수는 감옥에 가는 대신 자신과 같이 수학 연구를 하면서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윌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치료자들의 머리 위로 기어올라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그들의 치료를 조롱합니다. 그의 마음의 벽은 너무나 견고하여 누구도 쉽게 열지를 못합니다. 여러 치료자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물러납니다. 할 수 없이 램보 교수는 대학 시절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친구이자 심리학 교수인 숀 맥과이어 교수에게 윌 헌팅의 상담을 부탁하게 되지요. 첫 상담부터 윌은 숀 교수를 슬슬 화나게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날 치료할 수 있어?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그는 숀 교수를 테스트합니다. 숀 교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윌은 일부러 외로워 보이는데 아내가 도망갔느냐고 물으며 숀 교수를 자극합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숀 교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헌팅의 목을 조르지요. 숀 교수의 이러한 행동은 치료자답지 못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그가 그렇게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윌을 치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심한 저항의 이면에는 간절히 도움을 원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네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 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잖아? 내가 도와줄게 라는 치료자 내면의 긍정적인 믿음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마음의 벽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합니다. 내면과 내면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윌이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하려 하자 뜻밖에도 숀 교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을 먼저 얘기합니다. 숀 교수의 이러한 자기 노출에
윌은 순간 당황합니다. 그가 받은 트라우마가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비슷했기 때문이죠. 숀 교수가 사실 나도 너와 같은 학대를 받았었다. 렌치와 혁대 중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양부가 물었을 때 나는 혁대를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윌은 과거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윌은 공포의 그림자처럼 계단을 올라오는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숀 교수는 흥분한 윌에게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윌이 신경질적으로 그건 알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소리쳐도 숀 교수는 아니 넌 알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말이 윌의 가슴속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울컥하는 마음에 화를 내려던 윌은 결국 숀 교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숀 교수.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견고한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진한 연결감이 생겨나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숀 교수의 외침이 윌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숀 교수 자신도 비슷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먼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숀 교수는 나도 너와 같은 비슷한 고통을 겪어왔어. 그래서 너의 아픔을 잘 알지. 두려워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공감의 마음을 윌에게 표현하죠. 이러한 치료자의 솔직한 자기 노출은 때때로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은 트라우마의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머리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학대했던 가해자나 혹은 주변의 다른 방관자들이 어린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한 거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세뇌당한 부정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돕는 치료 과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는 결국 치료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형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치료자와 피해자가 서로 연합하여 힘을 합쳐야만 가해자의 오래된 독설과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두 사람의 외침은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오래된 저주를 무너뜨립니다. 윌과 숀 교수 두 사람은 결국 이를 해냅니다. 숀 교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치료를 통해 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지녀왔던 자책감이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홀가분해진 그의 영혼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램보 교수가 마련해준 앞날이 보장된 일자리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한 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트라우마가 극복되자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극복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